야, 이번 3단원은 물리 파트야. 물리 파트는 일종의 우리가 어떤 힘을 가지고 물체의 운동을 분석하는 게 목적이거든? 그리고 또 그 힘을 어떤 물체에 가하면 그 물체가 결국에는 에너지를 갖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이제 일상생활에 이용을 하겠다라는 큰 포부를 가지고 물리를 배우는 거란 말이지.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물리에서는 기본이 되는 전제가 어떤 물체들이 움직일 때 그 물체는 위치와 시간에 따라 우리가 어떤 표시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 자, 그때 위치가 변하는 거, 시간에 따라 변하는 거를 운동이라 하고요. 이 운동이 책에 소개된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등속, 하나는 등속이 아닌 거. 네. 등속은 속력이 일정한 거고, 등속이 아닌 거는 속력이 일정하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럼 속력은 뭐냐? 우리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빠르기에 대해서 개념들을 배워왔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같은 거리라면 같은 거리일 때는 시간이 짧을수록 그쵸? 만약에 시간을 같은 시간 동안 이동을 한다면 거리가 멀수록 빠르기가 좀 더 빠르다 이렇게 배워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빠르기라는 개념은 시간에 대해서는 좀 반비례 개념이 있고 거리에 대해서는 비례 개념이 있다 이거지, 그치? 시간은 짧을수록 거리는 멀수록 빠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과학자들이 이 빠르게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데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시간은 시간인데 단위 시간당 이동한 거리로 속력을 정의를 해. 여기 보면 1초, 1을 생략한 거거든요. 1초 동안 몇 미터 갔는지 또는 1시간이라면 몇 킬로미터를 갔는지로 속력을 정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속력이 일정할 수도 있고, 좀 더 느려지거나 빨라질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거를 이렇게 다중성광 사진 장치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다중성광 사진 장치. 촬영 장치인가? 네. 근데 이게 같은 시간 동안에 이 물체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를 한 화면에다가 찍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알아낼 수 있는 게 지금 얘네들이 다 같은 시간이야? 예를 들어서 이게 다 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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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초였다고 쳐봐. 네. 1초 동안 움직이는 거리가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쵸? 시간은 일정한데 거리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그럼 속력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그쵸? 속력이 점점 빨라진다라는 거를 우리가 캐치할 수 있어야 돼. 반대로 같은 시간인데 거리가 점점 짧아지네? 그러면 속력이 점점 느려진다라는 거를 캐치해야 되고, 시간도 일정, 거리도 점점 느려지거나 빨라지는 게 아니라 일정하네. 네, 그럼 속력이 일정하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다중성광 장치를 가지고도 속력을 표시를 할 수 있고 또는 그래프를 가지고도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그래프에서 이 시간, 그다음에 거리, 이동한 거리를 이렇게 표시를 한번 했다고 볼게요. 근데 보니까 시간이 한 배, 두 배, 세 배 늘어날 때 거리도 한 배, 두 배, 세 배, 즉 같이 비례해서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직선형으로 그려주면은 등속 운동이 되고 이때 이 기울기가 요 그래프의 기울기가 속력이 되는데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잖아요. x 증가량 시간, y 증가량 거리 해가지고 속력이 될 수밖에 없죠. 그쵸? 그래서 요 시간과 요 거리 그래프에서 어떤 모양이 나오면 그때 요 기울기는 항상 뭐가 된다? 속력이 된다. 만약에요, 시간과 거리가 이렇게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라고 해요. 그럼 이때 요 각 점에서의 기울기가 점점 늘어나죠. 그럼 이거는 속력이 늘어나는 형태의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얘는 기울기가 일정하죠, 모든 점에서. 얘는 항상 속력이 일정한 등속 운동을 나타내는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자, 속력 시간으로도 그래프를 나타낼 수 있는데,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속력이 계속 일정하네. 그래서 이건 등속이네. 라는 걸 알 수 있고, 더불어서 이때 어떤 시간까지, 예를 들어서 2초까지 10m/s의 속력으로 달렸다. 그러면 이 2초와 10m/s를 곱해주면 그게 바로 v 곱하기 t가 이동거리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 넓이도 뭐가 된다? 거리가 됩니다. 자, 그래프를 통해서도 알아볼 수 있다.
다중성광사진 장치를 가지고도 알아볼 수 있다. 이게 바로 속력을 우리한테 표현하는 방식이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우리가 더불어서 아까 속력이 일정하지 않은 운동도 이야기한다고 그랬잖아요. 대표적으로 자유낙하 운동입니다. 이 친구는 속력이 여기 보시다시피 1초에 9.8씩 늘어요. 이유가 있어요. 이 친구는 지구의 중력을 받아서 움직이는 어떤 운동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때 공기 저항을 무시를 해야만 정확한 값이 나오고, 어떻게 된다? 중력을 받으면서 아래로 떨어지는 운동이다. 그럼 얘는 왜 이런 식으로 떨어지게 되느냐? 우리가 사실 중력이라는 거는 만유 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얘가 생긴 힘이거든요. 뉴턴이 어떤 질량이 있는 물체, 보통 질량을 m으로 표시를 해요. 질량이 있는 두 물체, 그 두 물체의 곱과 그 두 물체 사이의 거리를 제곱해서 나눠주면 이게 곧 뭐다? 만유 인력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 그런데 지구가 라지 m이라는 질량이 있고 그 위에 물체가 스몰 m이면 얘네들이 어떻게 된다? 서로 만유 인력에 의해서 끌어당긴다 이거예요. 질량이 있으면. 좀 생소하시죠? 근데 그냥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일단. 이 질량이 있는 두 물체 사이에 존재하는 힘이 뭐다? 만유 인력이에요, 원래. 근데 여기에서 이게 지금 M은 지구 질량, R은 거의 지구 중심부터 따져본다면 항상 지구 반지름밖에 안 되겠죠. 그쵸? 6,400km에 해당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중력 상수라고 해서 만유인력 상수라고 해서 어떤 정해진 값이에요. 그러다 보니 얘네들 계산하면 얼마가 나온다? 얘네들 계산하면 요만큼이 9.8이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모든 지구 위에 있는 물체는 자기 질량에다가 9.8배를 하면 만유 인력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구와의 만유 인력. 근데 그 지구와의 만유 인력이 곧 중력이에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물체가 지구 위에서 받는 중력의 크기는 자기 질량에다가 9.8배를 하면 항상 나온다는 얘기고요. 이와 더불어서 공식이 하나 더 있는데 만유인력 말고 이제 가속도에 대한 공식을 말한 게 있어요. 뉴턴이. 가속도는 속도 변화량이거든요. 속도 변화량, 즉 만약에 등속이면 가속도가 0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속도가 변한다면 얘는 질량분의 그 물체의 질량분의 그 물체에 가한 힘의 크기만큼의 요 B의 값을 따져서 속도 변화량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아까 이게 중력이 F죠. 그리고 이게 물체 질량이 M이죠. 어? 요거 M분의 F로 이렇게 나눠주면 이게 9.8이잖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지구에 있는 모든 물체들은 항상, 요게 봐봐. 지금 F는 M 곱하기 9.8이었죠? 근데 그게 어떻게 된다? M분의 F 하면 9.8이에요. 이게 뭐예요? 아까 그 가속도였잖아요. 지구에 있는 모든 물체는 만약에 중력을 받아서 떨어지면 가속도 A를 갖는데 그게 다 모두 9.8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소리예요. 자, 요걸 많은 친구들이 헷갈려 하고 있거든요. 문제를 보면서 조금 더 다져보면 좋긴 하겠지만 지금 한 번만 더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어떤 물체가 질량 M1이 있어. 그 물체가 지구와 서로 만유 인력을 주거니 받거니 해. M2라는 물체도 있어. 자, 그런데 지구 위에 있는 두 물체는 중력을 어떻게 받는다? 자기 질량의 9.8배만큼 받는다라고 했어. 이게 중력이었어. 그럼 그 중력을 자기 질량으로 나누면 그게 뭐죠? 가속도가 된다고 했죠? 이 물체도 자기 질량을 중력으로 나누면 가속도가 되잖아. 그러니까 이 물체가 크든 작든 질량이 많든 작든 항상 9.8로 떨어진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럼 여기서 또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게 지금 사실 이 지구도 얘한테 이 지구가 물체들에게 끌어당겨지고 있거든요. 그러나 지구가 끌려오진 않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또 찾을 수가 있어요. 질량이 너무 크면 어때요? 가속도가 작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질량이 너무 큰 지구는 가속도가 생길 수가 없어. 어. 그래서 지구는 그러니까 서로서로 만유인력으로 서로 같은 힘을 당기지만 지구는 움직여지지 않고 이 물체만 끌어당겨지는 겁니다. 자,
여기에 제가 개념 설명만 해도 되게 길게 얘기를 했지만 지금 이거 가지고 문제 풀 게 많아요. 그건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고. 자, 여기에서 일과 에너지는 이제 본격적으로 에너지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나온 거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고, 이 과학에서는 일을 한다라고 하면 그 물체에 힘을 주는데 그 힘을 어떻게 줘야 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자, 물체에 힘을 작용을 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작용을 해야 되냐면 그 물체를 같은 방향, 힘의 방향으로 이동시킬 때, 힘의 방향. 그런데 얘가 만약에 힘의 방향으로 이동을 시키는데, 만약에 물체가 힘을 아무리 줘도 움직이지 않아. 어, 움직이지 않았어. 아니죠. 그죠, 그죠. 움직이지 않아. 힘이 있는데도. 그러면 그때는 이동거리가 0이잖아요. 그래서 힘이 아무리 있어도 한 일이 없어. 어, 또는, 음, 힘을 주지 않았음에도 이동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빙판길 같은 데에서 그 빙판 위에 있는 그 스케이트 선수가 처음엔 추진력을 받아서 이동을 할 수 있지만 이 친구가 중간에 움직이는 거는 관성으로 가는 거지. 어떤 물체에 힘이 존재해서 가는 게 아니거든요. 우주에서도 마찬가지로 우주에서 한번 우주선에서 어떤 우주인이 떨어져 나갔다. 그럼 그때는 굉장히 멀리까지 갈 수밖에 없어요. 이 친구한테 힘을 가하지 않으면 일을 하지 않은 겁니다. 네. 그리고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수직인 경우, 그럴 때에도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어떤 물체에 일을 해줬다. 그렇게 해줬다. 그러면 그 물체는 어떻게 되느냐? 그 물체는 결국에 또 다른 에너지를 갖게 되는데 그 에너지를 정의하기로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해놨어. 왜냐면 내가 그 물체에다가 내가 일을 해줘. 사람이 일을 해줬어. 사람의 힘이 일을 해준 거예요, 결국에. 사람의 힘이 일을 해주면 그 물체가 에너지를 갖는데 이 에너지를 가진 물체는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일과 에너지가 서로서로 이렇게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책에서 소개되는 에너지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보세요. 원래 이 물체라는 게 지구에 이렇게 딱 붙어 있어야 돼. 왜냐면 서로서로 만유인력이 존재하니까. 근데 내가 이거를 억지로 떼어내. 떼어내잖아요. 떼어내려면 얘를 떼어낼 때 만약에 이 친구가 mg라는 무게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그 무게만큼의 힘을 줘야 된단 말이야. 내가 딱 그 무게만큼의 힘을 줘가지고 더 들어 올렸어. 그럼 얘는 내가 나의 힘이 이 친구한테 일을 해준 거예요. 그럼 그 일을 해줬을 때 이 친구 자체는 어떻게 되느냐? 얘는 에너지를 갖게 되는데 이때 그 에너지를 위치 에너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소위 어떤 원래의 위치에서 벗어난 그런 위치가 벗어났기 때문에 에너지를 갖는다라는 개념도 있고요. 이걸 영어에서는 사실 EP, 포텐셜 에너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잠재적 에너지다. 뭐냐? 잠재적으로 얘가 움직일 수 있는 운동 에너지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내가 얘를 들어 올렸다가 내 손을 치우면 얘는 뚝 떨어지거든? 지구가 잡아당기니까. 그래서 얘가 떨어지면서 속력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잠재적인 운동 에너지를 가진 어떤 에너지다라는 차원에서 포텐셜 에너지라고도 합니다. 결국에는 얘가 에너지를 가졌어? 그럼 얘가 떨어지면서 하는 일이 뭐야? 얘가 떨어지면서 여기에 있는 뭐 쐐기를 받거나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일의 양은 또 어떻게 결정이 돼요? 얘가 위치 에너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근데 지금 보니까 이 위치 에너지라는 것은 원래 얘를 들어 올릴 때 한 일의 양과 위치 에너지 크기가 같단 말이에요. 그럼 들어 올릴 때 한 일의 양은 들어 올릴 때 힘, 그리고 들어 올린 거리 F 곱하기 S 이 값인데 여기에서 이 힘이 내가 아까 그랬지? 이 물체 무게만큼 힘을 줘야 된다 했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H만큼 들어 올렸다고 쳐봐요. 그럼 내가 물체에 해준 일의 양과 그다음에 얘가 갖게 되는 위치 에너지가 딱 똑같아. mgh야. 자, 그럼 보세요. 이 위치 에너지라는 거는, 이거는, 뭐, 이 위치 에너지는 이 질량이 크면 클수록 얘도 커지겠죠. 그쵸? 그리고 높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커지겠죠. 그래서 높이와 질량에 대해서 이렇게 비례하는 그런 어떤 값을 가진다. 이게 뭐다? 지표면이에요. 지표면. 감사합니다. 어떤 기준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더 정확하게는 기준면에서부터 좀 높은 곳에 있는 거, 원래 있어야 할 것보다 더 높은 곳에 있으면, 네, 위치 에너지를 갖는다. 그리고 이게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다라고 표시를 한 게, 사실 위치 에너지 종류가, 더 많아요. 예를 들면은, 용수철 가지고도 위치 에너지를 표현할 수가 있거든? 이 용수철을 압축을 시키면, 압축시켰다? 그러면 얘가 사실을 가져야 한 위치보다 조금 더 달라진 거야. 그럼 내가 그 손을 치웠을 때 얘가 용수철이 갖고 있는 탄성력 때문에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지금은 그걸 배우지 않기 때문에 그냥 위치 에너지가 중력에 의해서 위치 에너지를 갖는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는 아까 이렇게 들어 올려진 그 물체가 다시 지구 때문에 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이 물체가 속력을 갖게 되는데 그 물체가 속력을 가지면서 생기는 에너지, 운동 에너지라고 해요. 그러면 사실 여기에서 일로 딱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이 가장 높은 점에서부터 바닥에 딱 떨어졌을 때는 그 물체가 얼마의 운동 에너지를 가지냐면 얘가 원래 갖고 있었던 그 위치 에너지 있죠. mgh만큼 운동 에너지도 가져요. 근데 이 운동 에너지 공식을 그걸로도 쓸 수 있고 요렇게도 쓸 수 있어. 이 2분의 1 mv 제곱은 뭐냐면 mv라는 운동량이 있거든요. 근데 그 운동량이 굉장히 생소하실 거예요. 이 mv라는 운동량, 이 mv라는 운동량에 대해서 어, 이 mv라는 운동량을 적분을 시킨 게 이런 공식이 나와. 이건 좀 수학적인 어려운 내용이니까 모르셔도 돼요. 그냥 이 공식을 외우셔야 돼요. 2분의 1 mv죠. 자, 그래서 2분의 1 mv 제곱을 어떻게? 여기 보시면은 질량과 속력 제곱에 대해서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질량에 대해서 속력 제곱에 대해서. 질량에 대해서는 이렇게 비례하고요. 속력에 대해서 비례한다고 할 수 없어. 왜냐하면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또 우리가 조금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자, 예를 들어서 속력이 2배가 됐다고 쳐봐요. 그러면 운동 에너지 몇 배가 된다? 속력이 V에서 2V가 됐어요. 그러면 얘가 원래 운동 에너지 공식이잖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M에다가 이게 2V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M 4V 제곱이죠? 보세요. 4를 앞으로 빼고 2분의 1 mv 제곱. 어때요? 원래 운동 에너지 2K였다고 쳐보면 그 친구보다 4배가 늘어나요. 그러니까 속력이 2배가 되잖아요. 그럼 운동 에너지는 4배가 되는 거예요. 자, 속력이 2배면 운동 에너지는 몇 배다? 4배다. 거꾸로 얘가 4배면 얘는 2배다. 이렇게 항상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 3단원 운동 에너지 그리고 속력 파트였습니다.